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서희쌤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2024년 2회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회 시험의 합격률은 46%였습니다. 1회 시험의 합격률 24%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였는데요.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 사이트에서 가다반과 채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공단에서 답안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의 후기와 답안을 토대로 이렇게 가답안을 작성하고요. 이 가답안을 바탕으로 채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작성하신 답안을 문제의 순서에 맞게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가답안을 확인하여 부분 점수 등을 적용해 점수를 채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한 문항당 5점으로 채점됩니다. 1번 문제는 페리티 검사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페리티 검사는 2024년 1회 시험에 처음 출제된 용어인데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검출을 위해 1비트의 페리티 비트, 검사 비트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001일 때 짝수 페리티를 적용하면 1의 개수가 현재 2개죠. 짝수입니다. 그러면 0을 붙여서 1의 개수가 짝수인 것을 맞추면 되고요. 만약 홀수 페리티를 적용하면 보내려는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현재 2개, 짝수죠. 그러면 1을 붙여서 1의 개수가 3개, 홀수를 맞추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홀수 페리티는 실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비트의 값 중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페리티 비트를 정하는 방식이고, 그와 반대로 짝수 페리티는 데이터의 비트의 값 중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페리티 비트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페리티 비트를 붙여서 전송을 하면요. 만약에 데이터가 잘못 전송되었다고 합시다. 1101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짝수 페리티로 전송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을 때 그러면 페리티 비트가 0이 붙었죠. 하지만 도착 지점에서 1의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홀수입니다. 따라서 짝수 페리티로 전송하기로 했는데 현재 1의 개수가 홀수개니 이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신 측에서 오류 정정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처럼 한 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두 군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페리티 비트는 전송하려는 데이터에 맞춰서 0이 붙죠. 그러면 도착 지점에서 1의 개수를 세어보면 2개가 됩니다. 짝수가 맞죠? 따라서 이 데이터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페리티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므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즉, 비트가 2개 이상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페리티 비트를 통해서 오류 검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문에서 데이터에서 짝수개 2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검출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문제와 같이 가지수가 있는 문제는 한 문제당 부분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빈칸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최대한 답안을 고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지문에서 설명하는 정규형은 몇 정규형인지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의 완전 함수적 종속될 때 만족하는 정규형은 제2정규형입니다. 정규형 과정은 도부이결 다조로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도메인이 모두 원자값인 테이블은 1정규형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고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는 정규형은 2정규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행적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 테이블은 3정규형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는 정규형은 2정규형까지 만족한 거고, 여기서 이행적 함수적 종속을 제거했다라고 했을 때 3정규형까지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시언어 구조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언어의 구조를 보면요. 구조체, 벡터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체 벡터의 타입을 가지는 변수는 실수형 변수 x값을 가지고 실수형 변수 y값을 가집니다. 그럼 메인 함수를 보면요.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 벡터인 변수 a를 선언했죠. 따라서 이 변수 a는 실수형 변수 x값과 y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 순서대로 3.0과 4.0을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체 변수 a의 x값은 3.0이고 구조체 변수 a의 y값은 4.0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도 보면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 벡터인 변수 b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죠. 따라서 구조체 벡터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변수 x에는 4.0이 저장되고 변수 y에는 5.0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면 출력 함수죠. 출력하는 값은 이 따옴표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데 첫 번째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콤마디 변수 값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는 변수는 구조체 변수 a의 x값 3.0 더하기 구조체 변수 b의 x값 4.0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7.0이죠. 이 7.0을 서식 문자열의 서식에 맞춰서 출력하면 됩니다. 현재 perf를 사용했기 때문에 10진수 실수로 출력을 하는데 사이에 .2가 붙었습니다. 이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서식을 정해준 건데요. 현재 7.0으로 소수점이 한 자리죠. 따라서 이 서식 문자열에 맞춰서 출력을 하려면 소수점을 두 자리로 만들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자열 그리고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콤마디 변수 값을 대입하죠.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 a의 y값 4.0 더하기 구조체 변수 b의 y값 5.0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9.0이 되고요. 서식 문자열의 서식에 맞춰서 실수로 출력을 할 건데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니까 9.00으로 출력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7.00 그리고 9.00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HTML 코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는 처음 출제되는 HTML 코드이고 원래 HTML 코드는 필기시험에 계속 출제되었죠. 이번 실기시험에서는 코드를 주고 출력에서 각 행에 채워진 색상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HTML의 코드의 구조는 크게 헤드와 바디로 구분됩니다. 바디 영역에는 콘텐츠, HTML 문서에서 출력할 데이터를 작성해주면 되고요. 헤드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HTML 문서의 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틀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HTML 문서에 대한 제목을 예를 들어 HTML 테스트라고 지정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번 기출에서는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지정했습니다. 스타일은 이 데이터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는데 글꼴, 색상, 너비와 높이 등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 코드의 스타일에는 테이블, 표의 너비를 지정했습니다. 즉 콘텐츠에 나오는 이 테이블의 너비는 100픽셀로 지정을 해라라는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바디를 이어서 보면 바디에는 테이블, 표를 작성하는 코드가 있죠. 따라서 이 표는 이 스타일을 적용받아서 100픽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코드를 보면요. 컬럼 그룹입니다. 이 표의 열의 그룹을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건데 이 스타일 중 배경 화면 색상은 레드로 지정할 거다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모두 이 표의 배경 화면 색상은 빨간색으로 일단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컬럼 그룹을 닫고요. 다음 T-헤드가 보입니다. T-헤드는 테이블 헤드의 약어로 머리끌행을 의미합니다. 이 머리끌 행의 스타일 중 배경 화면 색상은 그린, 초록색으로 할 거다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끌 행에 입력할 문자는 AA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끌 행은 표의 첫 번째 행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행의 배경 화면 색상은 초록색이고 그곳에 입력하는 글자는 AA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T-헤드도 닫았고요. 다음은 T-바디입니다. 테이블 바디의 약어로 이제 이 표의 데이터를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테이블 데이터, 첫 번째 테이블 행에는 그 데이터의 값이 BBB로 작성을 할 거고요. 따라서 테이블 바디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셀, 첫 번째 데이터에는 BBB를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그곳에는 CCC를 작성을 할 거다가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바디도 종료가 되면 다음 테이블 풋이라고 해서 바닥글 행입니다. 이 테이블의 가장 마지막 행을 바닥글 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의 스타일 중 배경 화면 컬러는 옐로우, 노란색으로 할 거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셀에 입력하는 값은 DD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 풋이 종료되고 표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body가 종료되면 결국 HTML 문서에 그려지는 표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첫 번째, 머리끌 행은 초록색으로 지정을 했고, 두 번째, 테이블 body는 첫 번째 열 그룹에서 정한 빨강색으로 기본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도 테이블 body이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테이블의 마지막 행이기 때문에 테이블 풋 바닥글 행의 스타일인 노란색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서 첫 번째 AAA가 저장된 테이블 헤드는 초록색, 그리고 다음 BBB는 테이블 body이기 때문에 레드, 그리고 CCC는 테이블 body이기 때문에 레드고요. 그리고 DDD는 테이블의 바닥글 행이기 때문에 옐로우가 채워지게 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바 언어에서 함수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사 퍼스트 클래스에 함수 A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죠. 그럼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퍼스트 클래스에 객체 A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 출력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출력하는 값은 객체 A의 메소드 A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객체 A는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객체이니 이 기사 퍼스트 클래스의 메소드 A, 함수 A를 실행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값은 5와 5입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 A와 B의 순서대로 5와 5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실행하는 문장은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A 값과 B 값을 더해서 출력하라죠. 따라서 12 먼저 출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함수로 호출한 고수로 A와 B 값을 곱한 25를 반환하라는 리턴문이죠. 따라서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이 25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한 곳이었던 메인 함수에서 출력 함수를 이어서 실행해야 하죠. 메소드 A의 반환값이 25였기 때문에 출력하는 값은 25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1025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코드에서 사용된 출력 함수는 라인의 약어인 ln이 붙지 않은 출력 함수입니다. ln이 붙으면 줄바꿈을 하라는 출력 함수이지만 ln이 붙지 않은 출력 함수는 줄바꿈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을 출력하고 이어서 25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C 언어 연산자 코드가 출제되었습니다. 확인하면 변수 x에 3을, 변수 y에 5를 저장하였고요. 출력하죠. 값을 출력하는데 출력하는 값은 이 두 변수를 비트 5와 연산하고 비트 AND 연산한 후 뺀 값을 출력합니다. 따라서 비트 5와 연산과 비트 AND 연산을 위해서 x와 y 값을 이진수로 먼저 변환하겠습니다. 3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12고요. 그리고 5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101입니다. 이 두 이진수를 4비트로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앞에 00과 0이 붙여지면서 0011과 010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트 5와 연산을 해볼게요. 비트 5와 연산은 두 개의 값이 하나라도 1인 경우에 참값 1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1인 경우에 1을, 하나라도 1인 경우에 1을 반환하지만 둘 다 0인 경우에는 0을 반환하는 거죠. 따라서 비트 5와 연산의 결과는 0111이고요.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7이 됩니다. 그리고 빼기, 그 다음 비트 AND 연산을 해줘야 하죠. x와 y 값을 비트 AND 연산을 하면 AND 연산은 두 값이 1인 경우에만 1을 반환합니다. 하나라도 0이면 0을 반환하고요. 하나라도 0이면 0을 반환하고 하나라도 0이면 0을 반환하기 때문에 AND 연산의 결과값은 0001이 됩니다. 1을 10진수로 변환하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코드에서 드와 연산의 결과값 빼기 비트 AND 연산의 결과값을 하면 6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설명은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되며 릴레이션 내에 오직 하나의 값만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키에 관련된 제약 조건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져선 안 되고 유일성을 만족해야 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C 언어 코드입니다. 이 C 언어 코드에서 빈칸에 들어갈 답안을 작성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C 언어로 구현된 9구단 3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과 출력을 분석하여 빈칸 안에 들어갈 정답을 작성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 n에 먼저 3을 저장하고요. 다음은 포문입니다. 1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이 출력 함수를 실행하죠. 이 출력 함수의 결과가 9구단 3단이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그럼 출력되는 문장을 볼게요. 문장은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데 퍼디 곱하기 퍼디는 퍼디 하고 개행이죠. 서식 문자열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서식 문자열에는 첫 번째 변수 n의 값, 현재 n은 3이죠. 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곱하기는 문자니까 그대로 작성해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식 문자열에는 두 번째 변수의 값 i가 들어갑니다. 현재 i는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니까 i는 1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럼 두 번째 서식 문자열은 1부터 9까지 값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 는도 문자니까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식 문자열에 들어갈 값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는 다음 출력 결과를 보면 3, 6, 9, 12로 해서 3단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죠. 즉 n과 i의 곱한 값이 현재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서식 문자열에는 n과 i를 곱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야 하고요. 또는 i 곱하기 n으로 작성해도 출력 결과와 9구단 3단 결과를 출력하는 의도에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에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정답은 n 곱하기 i 또는 i 곱하기 n입니다. 서희쌤! 다음은 C 언어 포인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코드를 보면요. 변수 n1을 선언하고 11을 저장했고 변수 n2를 선언하고 0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고 null을 저장했죠. null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포인터 변수 p는 아무런 주소값도 가지고 있지 않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포인터 변수 p에 변수 n1의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앰퍼샌드 연산자는 주소 연산자죠. 따라서 변수 n1의 메모리 주소를 100번지라고 가정한다면 이 100번지를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하게 됩니다. 포인터 변수 p는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니까 변수 n1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코드는 변수 n2의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값을 보면 아스테리스크를 사용했습니다. 아스테리스크는 간접 참조 연산자입니다. 포인터 변수 p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로 가서 그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인데요. 따라서 포인터 변수 p에 100번지가 저장되어 있으니 100번지의 값을 가져오면 11을 가져오게 되고 더하기 n1의 값, n1의 값도 11이죠.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 22가 n2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을 보면 아스테리스크, 간접 참조 연산자니까 변수 p, 포인터 변수 p에 저장된 100번지로 가서 그 값을 가져오면 11을 가져오게 되고 빼기 변수 n1의 값 11 더하기 변수 n2의 값은 22로 갱신되었죠. 따라서 22까지 계산을 하면 22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QL문 문제입니다.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 EMP 테이블에서 정직원 2번 부서 200만원 튜플을 삽입하는 SQL문입니다. 테이블에 튜플, 데이터를 삽입하는 문은 insert into 문이죠. insert into, 다음 테이블 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어떤 값을 저장하냐면이기 때문에 values를 사용하고 그 뒤에 저장할 데이터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P 테이블에서 박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원의 부서 번호를 1로 변경하라입니다.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는 문은 update 문입니다. 업데이트 다음 테이블 명이 나와요. 즉 EMP 테이블의 값을 갱신할 건데 어떻게 갱신을 할 거냐면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이라고 해서 set이 들어가고요. 부서 번호를 1로 변경을 할 거다가 되죠. 그 다음 변경할 데이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조건은 박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원이기 때문에 조건은 where저를 사용하죠. 따라서 이름이
박으로 시작되는 사원의 부서 번호를 1로 변경하는 SQL문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퍼센티지 문자는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합니다. 와일드 카드 문자의 per는 모든 문자를 의미하고 점은 한 문자를 의미하죠. 따라서 사원의 이름이 박으로 시작되는 모든 문자를 검색하는 와일드 카드가 됩니다. 다음 SQL문도 셀렉트 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20이고 직업이 매니저인 사원을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검색하기 때문에 셀렉트 문을 사용하죠. 셀렉트 문의 구조는 검색을 할 건데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거다가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냐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외어절이고요. 첫 번째, 직업이 매니저이고 이고로 이어졌죠. 그리고 부서 번호가 20인 사원을 검색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튜플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들어갈 정답은 AND가 됩니다. 다음 2번, EMP 테이블에서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검색하기 때문에 셀렉트 문이고요. 검색을 한다.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데이터는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order by, order는 순서,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급여 속성을 오름차순 순서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오름차순을 의미하는 문법은 ASC입니다. 내림차순은 DESC, 오름차순은 ASC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 EMP 테이블에서 이름이 존, 스콧, 밀러를 제외하고 검색하는 SQL문입니다. 검색하기 때문에 셀렉트 문이고요. 검색한다. EMP 테이블에서 그리고 조건이 붙었죠. 이름 속성 중 존과 스코트와 밀러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절이 붙습니다. 이름이 존이고 스코트고 밀러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포함하다죠. 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튜플을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not을 붙여서 not인 존, 스콧, 밀러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IP 버전 4의 클래스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이 의미하는 클래스는 무엇인지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IP 버전 4의 주소는 총 5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죠. A에서 E까지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그중 10으로 시작하여 네트워크 주소 16비트와 호스트 주소 16비트로 구성되는 클래스는 B 클래스입니다. IP 버전 주소는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6비트는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16비트는 호스트 주소로 지정되고 이 시작 주소는 10으로 시작되는 클래스는 B 클래스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에서 기능 테스트와 구조 테스트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능 테스트는요, 구조를 몰라도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제대로 출력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블랙박스 테스트를 의미하고, 구조 테스트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어떤 구조로 흘러가서 출력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화이트 박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억,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화이트박스 구조 테스트에 포함됩니다. 커버리지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검증 기준인데요. 입력값을 넣었을 때 짜여진 코드가 모두 실행이 되는지 100%를 달성을 하는지 또는 몇 개의 코드 라인만 실행이 되어서 50%의 코드만 실행이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수행의 완벽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이 커버리지입니다. 따라서 화이트박스 구조 테스트에 속하고요. 다음 동치 분할 검사는 기능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디귿과 리을은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테스트, 구조 테스트에 속합니다.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와 경계값 분석은 블랙박스 테스트, 기능 테스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기에서 제시된 IP 버전 4의 지정 방식을 지문에서 맞는 설명을 골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스테이션 그룹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멀티캐스트 방식입니다.
멀티캐스트는 보내는 이가 수신자를 지정해서 그룹화해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대 다의 구조를 가지는 방식은 멀티캐스트 방식이고요. 두 번째 지문은 하나의 송신자가 같은 서브 네트워크 상의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브로드캐스트 방식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수신자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신자를 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 네트워크 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를 송신하는 1대 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유니캐스트 방식입니다. 유니캐스트는 송신자가 수신자 한 명을 지정해서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대1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이고요. IP 버전 6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사라지고 애니캐스트란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애니캐스트는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자가 데이터를 받을 곳을 지정하였을 때 이 수신자들 중 가장 가까운 호스트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보려고 할 때 유튜브 서버가 여기에도 위치해 있고 여기에도 위치해 있어요. 두 데이터는 복제되어서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 분산되어 있는 유튜브 서버들 중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죠. 따라서 송신자 한 명과 가장 가까운 한 곳의 통신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이썬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리스트 X를 선언했고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X에는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다음은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는 리스트 X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 n에 저장하고 포문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포문을 실행하면 리스트 X의 첫 번째 값을 꺼내서 변수 n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포문을 실행하면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은 n의 값이 -1인가요를 묻죠. 따라서 조건이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출력함수입니다. 출력하는 값은 n값입니다. 현재 n에는 1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을 출력하고요. end 옵션을 지정하였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프린트, 출력 함수는 자동 개행하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end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end 옵션은 출력한 후 다음에 어떤 값을 출력할 건지를 지정해 주는 옵션입니다. 현재 빈칸을 출력하죠. 따라서 자동 개행하지 말고 그냥 이어서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1을 출력하고 코드를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포문을 이어서 실행하면 리스트 X의 다음 값 -1을 n에 저장하죠. 그리고 if문 -1이 -1과 같나요? 라는 조건에 참이 되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continue 문을 실행합니다. 컨티뉴 문은 이어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포문을 이어서 실행하라는 문법입니다. 따라서 프린트 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리스트 X의 다음 값을 n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if문 0과 -1이 같나요? 거짓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 실행하지 않고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n값 0을 이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end 옵션이 붙여져 있으니 개행하지 않고 이어서 빈칸으로 놔둔 거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다음 리스트 X의 값 1을 변수 n에 저장을 하고 n이 -1과 같나요의 거짓이기 때문에 continue 문을 실행하지 않고 한 번 더 출력 함수를 실행하면 n값 1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리스트 X의 다음 값 -1을 변수 n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 if문 -1이 -1과 같나요에 참이 되면서 if문의 문장인 continue 문을 실행하면 출력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두로 돌아가면 리스트 X의 모든 값을 변수 n에 저장했죠. 따라서 이렇게 포문이 종료됩니다. 결국 이 파이썬 언어의 출력 결과는 101이고요. 이 코드는 리스트에 있는 값 중 -1은 출력하지 않고 나머지 값만 출력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SQL문입니다. 지문을 보면 student relation 테이블의 속성은 SID와 name과 DEPT 속성이 있고요. 그중 DEPT 속성이 수학과인 학생이 100명, 즉 student 테이블에 이렇게 속성이 있고 DEPT가 있는데
여기서 DEPT 속성이 수학과인 학생이 100명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과인 학생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과인 학생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아래 SQL문을 실행한 후 튜플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튜플 수 보겠습니다. select DEPT, DEPT 속성을 검색을 하는데 어디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합니다. 결국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EPT 속성을 출력하면 이렇게 이 속성이 바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속성의 튜플 수는 수학과 학생, 화학과 학생, 물리과 학생을 모두 더한 값 210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EPT 속성의 중복을 제거한 튜플 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210개의 튜플 중에서 중복을 제거하게 되면 결국 수학과 1개, 화학과 1개, 물리과 1개가 남죠. 따라서 수학과 화학과 물리과의 튜플 수는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EPT가 수학과인, 이 수학과인 튜플을 검색을 하는데 중복을 제거하라죠. 속성 DEPT의 중복을 제거하면 DEPT 수학과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의 튜플의 개수를 출력하라죠. 따라서 이 결과의 튜플의 개수는 수학과 1개니까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셀렉트 문의 튜플 수는 1이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및 네트워크의 장치와 그들의 동작을 감시 관리하는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161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심플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로 SNMP 프로토콜입니다. 포트 번호 관련해서는 2023년 3회 기출에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용되어서 포트 번호도 주어지고 지문의 설명도 함께 주어져서 어떤 프로토콜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언어의 선택 정렬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시언어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자리를 선택해서 정렬하는 선택 정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코드를 보면요. 먼저 크기가 5인 배열 A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고 배열 A의 값을 저장합니다. 배열 변수 A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열의 시작 주소가 100번지라고 가정하면 이 100번지를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변수 i, j, 템프를 선언하였고요. 그 다음 이중 포문 구조입니다.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하고 j는 i 플러스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문장은 if문입니다. 디버깅표와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i는 0이고 j는 0 더하기 1을 해서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f문. 현재 p는 100이죠. 100 더하기 i를 하면 100 더하기 0이니까 100번지에 저장된 값을 의미합니다. 현재 100번지에 저장된 값은 3이기 때문에 3이 큰가요? 라는 조건이 되죠. 그럼 다음을 보면 p 100번지죠. 그리고 더하기 j값은 1입니다. 100번지 더하기 1을 하면 104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P는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플러스 1을 하면 다음 번지에 저장된 값을 의미합니다. 현재 배열 A에 저장된 값은 정수형이죠. 정수형은 하나에 4바이트이기 때문에 정수값 하나당 4바이트, 4바이트씩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번지에 정수값 3이 저장되어 있으니 그 다음 번지에 이 공간 100번지에서 103번지 공간 다음인 104번지에 를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J, P 플러스 1은 104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104번지에 저장된 값은 현재 4죠. 결국 3이 4보다 큰가요는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돌아가서 J 값을 1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if문을 볼게요. 현재 P는 100번지이고 i는 그대로 0이기 때문에 100번지에 저장된 값 3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는 값은 100번지 더하기 현재 j는 2죠. 2입니다. 즉 두 칸을 이동해서 보면 108번지에 저장된 값을 의미하죠. 5가 됩니다.
3이 5보다 큰가요는 거짓이고요. 따라서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3이 됩니다. if문을 반복해서 보면 첫 번째 연산식은 i가 계속 0이기 때문에 100번지의 값 3을 의미하고요. 이 3이 큰가요죠. 그럼 이번에는 j는 3이기 때문에 100번지에서 3칸 옮긴 112번지를 의미합니다. 112번지의 값은 10이죠. 3이 10보다 큰가요의 거짓이 되면서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if문을 보면 100번지의 값 3이 큰가요입니다. 이제 j는 4이기 때문에 100번지에서 4칸 이동한 116번지의 값을 의미하죠. 따라서 2입니다. 3이 2보다 큰가요에 이제 참이 되죠. if문의 참이기 때문에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겠습니다. if문의 문장은 수합하는 문장인데요. 변수 템프에 일단 값을 저장하는데 100번지 더하기 0을 하면 즉 100번지에 저장된 값 3을 템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템프는 3이죠. 그럼 두 번째 코드는 100번지 더하기 0이죠. 즉 100번지에 저장된 곳에 가서 그 값을 이 값으로 갱신해라가 됩니다. 이 값은 100 더하기 현재 j값은 4이기 때문에 4칸 이동한 116번지가 되죠. 따라서 116번지에 저장된 값은 2죠. 즉 100번지에 저장된 값을 2로 바꿔라가 됩니다. 결국 100번지에 저장된 값은 2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100번지 더하기 4 즉 116번지에 저장된 값을 템프 값으로 바꿔라이기 때문에 116번지 값을 템프 값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배열 A에 이제 저장된 값은 A0에는 2가 나머지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A4에는 3이 저장되는 거죠. 결국 이 두 값을 수합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if문을 모두 실행해서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요. j가 5일 때에는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아서 안쪽 포문을 종료하고 그 다음 문장인 print f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출력 함수죠. 출력하는 값은 현재 p값 100 더하기 i 값은 0이죠. 0을 해서 100번지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라가 되니까 100번지에 저장된 값 2가 출력됩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 함수까지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 안쪽 포문을 보면 j는 1 더하기 1을 해서 2부터 시작합니다. 이 포문을 계속 볼게요. 그러면 100번지에서 i 값 1이면 100번지에서 한 칸 옮긴 주소로 가서 그 값을 의미하죠. 따라서 4가 되고요. 큰가요입니다. 100번지로 가서 j값은 2입니다. 즉 2칸 옮긴 번지 108번지의 값은 5이기 때문에 4가 5보다 큰가요? 거짓이고요. 그러면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3이 됩니다. j가 3일 때에도 if문을 보면 첫 번째 연산식은 i 값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4를 의미하고요. 그럼 두 번째 연산식만 보면 j는 이제 3이기 때문에 100번지에서 3칸 옮긴 주소로 가서 그 값 10을 의미하죠. 따라서 거짓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선두로 가서 j값은 4가 되고요. if문을 실행하면 앞에 연산식은 고정이기 때문에 4가 큰가요입니다. 그러면 현재 j는 4죠. 따라서 100번지에서 4칸 옮긴 값은 현재 3입니다. 3보다 큰가요에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수합 함수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다시 차근차근 보면 템프라는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100번지 더하기 1, 즉 104번지에 저장된 값, 즉 4가 템프에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 코드는 100번지 플러스 1은 104번지죠. 104번지에 있는 값을 갱신해라가 됩니다. 따라서 갱신하는 값은 100번지 더하기 현재 j값 4기 때문에 116번지에 저장된 값은 현재 3이죠. 따라서 3으로 갱신이 되고 그 다음 문장도 100번지 플러스 4면 116번지에 저장된 값을 템프 값으로 갱신해라가 되기 때문에 템프 값 4로 갱신됩니다. 결국 배열 A에는 2, 3, 5, 14가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이 코드에서 이 두 값을 수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j값을 1 증가하면 j는 5가 되고요. j가 5일 때에는 더 이상 안쪽 포문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종료하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출력 함수입니다. p 100번지 더하기 i 값
1을 출력하면 즉 104번지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라가 되죠. 따라서 현재 104번지에 저장된 값은 3이니까 3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출력 함수도 모두 실행했으니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2가 되죠. i가 2일 때는 j는 3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f문을 똑같이 한번 보면요. 100번지에서 2칸 이동한 108번지에 있는 그 값이 5가 100번지에서 3칸 이동한 112번지에 있는 값 10보다 큰가요는 거짓이고요. 그럼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고 그 다음 if문 100번지에서 2칸 이동한 값 5가 큰가요? 100번지에서 이제 4칸 이동한 값 4죠. 4보다 큰가요에는 참입니다. 따라서 이 수압 함수를 한 번 더 실행하면 템프의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100번지에서 2칸 이동한 그 값 5죠. 5를 저장하고 그 다음 문장은 100번지에서 2칸 이동한 이 곳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값은 100번지에서 4칸 이동한 값 4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100번지에서 4칸 이동한 이 116번지의 값은 템프의 값으로 갱신해 주는 거죠. 결국 배열 A에는 2, 3, 4, 15 순서로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이 수압 함수를 통해서 이 두 값이 수압된 거죠. 그리고 J를 1 증가하면 J는 5가 되면 더 이상 안쪽 포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 종료하고 프린트 F문을 실행하면 현재 P값 100 더하기 I값 2죠. 따라서 2칸 이동한 이 값을 출력을 하는데 현재 4로 갱신되어 있으니 4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두로 가서 I값을 1 증가하면 I는 3이 되고요. i가 3일 때는 j는 4부터 시작을 하죠. 따라서 if문을 보면 100번지에서 3칸 옮긴 그곳에 저장된 값은 10이죠. 따라서 10이 큰가요를 묻습니다. 100번지에서 4칸 옮긴 그 값에는 5가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5보다 큰가요에 이제 참이니까 바로 수압 함수를 실행해 줄게요. 템프에는 값을 저장하는데 100 플러스 3, 즉 3칸 이동한 이 값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 100 플러스 3, 즉 112번지에 저장된 값을 어떻게 갱신하냐면 100번지 플러스 4, 4칸 이동한 이 값 5로 갱신해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100번지 플러스 4, 100번지에서 4칸 이동한 이곳의 값을 템프값 10으로 갱신해라가 되죠. 따라서 배열 A에는 2, 3, 4, 5, 12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고 이 코드로 5와 10이 수압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선두로 가서 J값을 1 증가하면 J가 5가 되면 이제 이 포문은 종료되고 프린트 F문을 실행하면 100 더하기 I값 3이죠. 즉 100번지에서 3칸 옮긴 값에는 5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5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두로 가면 i는 4가 되고요. i가 4일 때는 j가 5가 됩니다. j가 5일 때는 안쪽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으니 바로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현재 p 100 더하기 i 값은 4죠. 따라서 100번지에서 4칸 옮긴 값을 출력해라가 되니까 12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2, 3, 4, 5, 12 순서대로 출력되는 거죠. 출력 결과는 배열 A의 순서대로 정렬한 값이 출력되어 2, 3, 4, 5, 10입니다. 서희쌤! 다음은 테스트 관련 용어입니다. 단위 테스트에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모듈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상향식 테스트에서 사용되어 상위 모듈 역할을 하는 가상의 모듈은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모듈이 구성되어 있을 때 상향식 테스트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장 하위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상위 모듈이 이 하위 모듈을 호출하여야 하죠. 이때 이 상위 모듈이 작성되기 전이라면 임의의 모듈, 가상의 모듈로 드라이버를 작성해 줍니다. 따라서 이 드라이버가 이 하위 모듈에 매개 변수도 전달하고 이 모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하위 모듈을 호출하면 이 하위 모듈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상위 모듈 역할을 하는 가상의 모듈을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명령어 중 처음 출제되는 트레이설트 명령어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명령어는 네트워크에서 지정된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통과하는 경로의 정보와 각 경로에서의 지연 시간을 추적하는 명령어입니다. 트레이설트 확인하고 싶은 사이트를 지정하면
그 경로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나의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는 1개이고 각 구간의 속도는 이렇다라고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치는 경로 수가 많으면 여러 개의 경로를 거친다고 표시가 되고요. 만약 지정된 곳으로 가는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졌을 때 해당 명령어를 사용하면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구간이 느려졌다는 등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2024년 2회에서 프로그래밍 코드는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연산자, 포문, 함수 등 기본 문법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 문법은 반드시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구단 3단의 빈칸 채우기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9구단 3단은 출제 기준 변경 이전에 출제된 적 있는 문제이므로 한번 기출된 적 있는 코드는 반드시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문 문제도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중 빈칸 채우기 2문제, 그리고 실행 결과 작성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는데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가지수를 두어서 총 5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SQL문의 문법 이해 위주로 반드시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작성하는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SQL문은 손으로 직접 작성하시면서 문법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단답형 용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관리 등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해 주시고요.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등 빈출 문제는 영문도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리티 비트 등의 문제는 지문에서 답을 최대한 유추하셔서 최대한 답안지를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 1과 2 등 가지수가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으니 시험장 가시기 1, 2주 전쯤부터는 용어를 반드시 암기하셔서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는 퀴즐렛, 용어집, 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활용하셔서 시험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